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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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힐링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요.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네, 어제. 네. 정말 선거. 미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네. 대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주 상원, 하원도 선거가 있어서요. 우리 네. 생활에 정말 밀접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뻐하시고, 그렇죠. 아, 이겼다. 내가 지금 후보가 이겼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네, 아닐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후보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을 그렇게 마음속에 두신 그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간절하게 보냈던 한 주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도 어제 취재차 이제 투표소들을 좀 나갔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선거 유세도 막바지로 막 하시고 맞아요. 또 투표하시겠다라고 거의 오후 7시 끝날 무렵에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네. 행복하길 원하는 네. 같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또 좋은 정책들, 또 우리 좋은 대통령님, 또 좋은 상원의원님, 하원의원님, 제가 님자를 붙여드립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 20년이 넘게 안 보던 그런 친구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참 신기한 게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그 옛날의 시간들이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어제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맞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랬지. 그런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키스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한 주간을 저는 이렇게 투표권이 없지만 그래도 정말 미국을 이끌어갈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아이들이랑도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저도 조금 우리 소장님하고 비슷한데 예전에 네.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 때 이렇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노래는 잘 못하지만 네. 목소리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왜요? 성가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명이 이제 한국에 완전히 귀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등부 그때 우리 성가대 때 친구들 네.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 빼고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좋아하고 막 지들끼리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새록새록 하는데 추억이죠. 예, 추억이 몽실몽실. 그러니까요. 네. 옛날 생각하면은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런 일들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또 주신 분도 네. 어쩌면은 예전의 추억을 또 이렇게 기억해내고 싶고 또 맞아요. 그 추억 때문에 때로는 너무 그립고 그런 마음에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사연 한번 우리 큐스맘께서 네. 한번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빌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 엄마입니다. 요즘 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네요. 단풍놀이다 뭐다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도 삼삼오오 끼리끼리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별로 사람들 많은 곳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시답지 않은 일에 에너지 빼면서 바쁘게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한참 어렸을 때는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지냈어서 그런지 잘 몰랐었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서 한 놈은 결혼하고 타주 살고 한 놈은 직장을 멀리 잡아서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첫째 녀석 결혼하고 이제 둘째 녀석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결혼하고 살고 있고 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지네요. 입맛도 없고 자꾸 말하기도 싫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데 이 녀석도 타주에서 산다고 하니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기분이 들어요. 결혼 생각에 한참 들뜨고 행복해하는 아이 앞에서 인상 팍팍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웃는 것도 진짜 좀 웃기고 참 이상한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네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서 결혼해서 출가하고 네. 특별히 미국에는 타주로 아이들이 그 학교도 그렇고요. 맞아요. 직장을 찾아서 많이들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주위 분들 보면은 잘 됐다라고 막 얘기하시고 자랑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왠지 모를 그 맞아요. 쓸쓸함이 맞아요. 항상 오고 땡스기빙 때 이제 혹시 아이들 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맞아요. 막 얘들은 왜 온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만 상다리 휘어지도록 예, 준비를 얼굴 하시죠. 표정에는 너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맞아요. 미소와 그런 행복한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사연 딱 맞는 사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데 우리 맞아요. 큐스만 네네. 이 사연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한국보다 미국이 한국은 워낙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학교를 멀리 가더라도 집에서 이제 오갈 수 있는 거리들이 학교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집에서 지내는데 미국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멀리 갈 확률이 너무나도 많으니 일찍부터 아이들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쓸쓸함, 외로움, 이런 허탈함들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시기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엄마로서 또 그런 갱년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서 또 시작되는 외로움이라 음.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아이들 이제 대학교 보낸 엄마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학을 딱 보내고 나면 나는 이제 갱년기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거기 보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차에 막 짐 싣고 이렇게 맞아요.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미국의 삶이 제가 한국에서 이 토이스토리를 봤을 때는요. 참 공감이 안 됐어요. 그렇지. 오, 애가 차도 있네? 그렇지, 죽네? 막 그랬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또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이는 분들을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그 부모님의 감정, 네. 또 부모님의 그 공허함,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네. 했지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요. 금방 옵니다. 예. 진짜 금방 와요. 저희도 위에 아이들 키울 때 다들 주위에서 아유 금방 와요. 시간 금방 흐릅니다. 그랬는데 정말 벌써 저도 이제 큰애 둘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정말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금방 또 방학 되면 올 텐데 뭐 이런 네. 생각 때문에 그냥 정말 편하게 딱 갔는데 기숙사에다 짐을 내려주고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난 내 감정이 어머 나 이러다 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순간 갑자기 누가 수도꼭지를 확 틀어놓은 것처럼 펑펑 쏟아지는 그렇지. 거예요. 게다가 딸을 보내고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을 맨날 평소에 너무 엄마를 힘들게 말썽 부리기도 하던 그런 아들을 보냈는데도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그 이제는 엄마의 내가 물론 많이 돌봐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제는 밥 한 끼라도 차려줄 수 없구나. 애가 잘 먹고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한국 어머니들은 또 밥. 맞아요. 먹는 거, 음식 걱정, 끼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특히 미국 대학 가면은 한국 음식 못 먹는. 네. 맞아요. 한국 분들 많이 안 사는 지역으로 또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을
딸을 이제 먼 거리 학교에 보내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내가 이 아이를 어디다가 진짜 안 좋은 곳에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맞아.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딸 끌어안고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겪는 과정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첫째 딸 프리스쿨 처음으로 입학시켜서 프리스쿨. 예, 처음으로 예, 띄워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항상 우리 품에 있다가 네네. 그때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애가 이거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막 오케이 막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네네. 왠지 모르게 이제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네네. 아이가 또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딛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대학교 가고 이렇게 오늘 사연 주신 네, 우리 청취자분처럼 결혼해서 다 떠나가고 아마 자녀가 또 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자녀도 타주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럼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 녀석 결혼하고 둘째 녀석도 결혼해서 맞아요. 타주에 이제 직장 잡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첫째 갈 때는 조금은 그래도 둘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둘째도 간다 하니까 네, 네. 이 마음이 확 무너지신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소장님 네. 이분 어떻게 마음을 저희가 좀 이해해드리고 네, 그러면 네. 좋을까요? 아빠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요. 지금까지 울지 않았다고 한 아빠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아빠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반드시 운다. 공식인가요? 공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펑펑 우는 아빠도 있지만 또 일단 예식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밤이 돼서 하늘에 뜬 달을 보며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아빠들도 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아빠들은 딸을 보낼 때 반드시 운다. 예. 자녀를 품에서 보내는 네. 사실 결혼 또 안 가면 또 우시잖아요. 그렇죠. 열받아서.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게. 너 왜 빨리 시집 안 가? 빨리 시집 가서. 그런데 또 시집 갈 땐 또 슬프단 말이에요. 예. 속 터져서 울기도 하시고. 네. 이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맞아요. 진짜 아까 우리 큐스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말 되게 안 듣고 그냥 네, 맞아요. 장난치고 네. 저놈 아우 저거 언제 저 떠나나 그랬는데 떠나니까 또 그렇지. 눈물이 나고 네. 늘 신경 쓰이고 네.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소장님 이분의 이런 네. 마음을 네. 그렇다고 계속 아직은 둘째 우리 자녀분이 떠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조금 아직 그래도 네. 상황상 대비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있다라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사연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누구나 경험하는, 누구나 겪는 일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유명한 셰프 고든 램지도 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네네. 갑작스러운 심리적인 변화 또 심리적인 상실감을 겪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그 성격 세신 우리 고든 램지. 아, 독설로 유명하죠. 네, 셰프. 예, 셰프. 그냥 뭐 한국말로 하면 이게 그렇죠. 조금만 예, 짜면 거기까지. 그냥 왜 짜냐. 근데 달면 그분 왜 다냐. 가끔 보면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네, 맞아요. 면이 있잖아요. 네. 네. 아, 쌍둥이 자녀가 있으셨구나.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뭐 우리가 뭐 동양 사람이라서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만 겪는 또 어떤 사람들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출가시키면 반드시 겪는 이 마음이다. 네. 네네. 예, 이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빈둥지 맞아요. 증후군. 네, 네. 둥지가 비었다라는 네, 뜻이죠. 네. 예. 그 말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프죠. 네. 네. 빈둥지 증후군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셨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맞아요. 우리 소장님 그럴 것 그래도 같아요.
학적으로 우리 아카데미컬하게 네네. 네,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출가한 후에 이 허전함과 상실감을 느끼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우울증이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박이나 또 이건 심한 경우예요. 도박이나 네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지어 이제 쇼핑 중독 등의 그런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그런 심리적 우울감. 빈 예.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시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empty nest syndrome 영어로 네, 네.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특별히 아까 전에 큐스맘도 얘기하셨지만 여성분의 경우에 또 갱년기가 찾아오는 시기랑 또 맞물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자녀들이 맞아요. 떠날 맞아요. 때. 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딸 시집 보내고 그럴 테니까 슬프다. 뭐 이 정도 거기가 우리 딸이 간다.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쟤랑 손잡고 놀았는데 네. 딴 놈하고 손잡고 가네. 뭐 요 정도 뭐 그것도 잊어버리고 잘 놀아요. 아빠들은 보면 또. 맞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르죠. 특히 또 감정적으로 그럼요. 또 그 갱년기의 그 가정들 호르몬의 변화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도 지금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갱년기를 지나셨는지 아니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마음 네.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변화들 네. 심리적 변화 네. 우리 특히 뭐 예술가들 특히 셰프 아까 고든 램지 얘기하셨는데 네. 이분들 예술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들이 더 자신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네. 하는 것도 있듯이 엄마들이 또 이렇게 겪어내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엄마, 이, 네네. 엄마들은 특히 또 아이를 9달 동안 품잖아요. 그쵸. 품고 낳고 정말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그렇게 키워온 세월이고 이제 뭐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부터 몸에서 이제 독립은 됐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는 게 엄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원래 한 그러니까 몸이었잖아요. 그럼요. 탯줄로 그럼요. 연결된.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랑 다른 점이죠. 그럼요. 예. 엄청 네. 다른 점인데 그래서 더 엄마들의 그런 게 힘듦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빠가 겪는 빈둥지 증후군보다 어머니들이 맞아요. 겪는 빈둥지 증후군이 좀 더 심각하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느껴지는데요. 소장님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들은 본인의 몸으로 낳았고, 그리고 아빠들보다 훨씬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성들은 40대,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갱년기가 네네. 찾아오고 그리고 폐경이 이제 다가오고 그런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더 많은 그런 어떤 상실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거를 겪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이제 곁을 떠나서 빈 둥지가 됐을 때 느끼는 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자기의 정체성 혼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해서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 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분의 마음에 또 그런 심리적 변화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우리 큐스맘이 정해주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분 어떻게 마음을 굳건히 그래도 마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여기 보시면은 사연에 네. 참 이상한 엄마가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엄마, 않아요. 그쵸? 이상한 네.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그럼요. 우리 소장님이 또 잘 얘기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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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스마 오늘 노래 어떤 노래 또 네.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Fear Worship의 노래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해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도 지금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그러는 상황에 있는데 그 자녀들 일 말고 내 인생에 또 해내야 하는 다른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빈둥지 증후군에 제가 봐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요. 역할을 잃어버린 듯한? 맞아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맞아요. 차려주고 네네. 도시락 싸주고 특히 한국 어머니들 도시락 많이 싸주잖아요. 맞아요. 애들 음식, 미국 음식 막 안 많이 안 먹을까봐.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시면서 몸은 더 편해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마음이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머니들도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키스맘이 알려주신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좋으네요.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또 네. 하나하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떠날 때는 또 모르는데 그분이 그럼요. 네, 더 그럼요. 더 좋은 무언가가 그럼요. 네, 채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네. 그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강박증도 그렇고, 네. 나 강박증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슬프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나 뭐 같아. 맞아요. 나 어떻게 된 것 같아. 막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네. 어디 아프면 나 암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감정이라는 건 사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고독도 그렇고 네, 네. 이런 모든 감정들이 사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좋고 또 증상이라는 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빈둥지 증후군 얘기를 다 하는데 네. 누구나 또 겪는 건 아니고 또 경중도 있는데 네. 이 증상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네. 같은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라는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뭐든 간에 그게요. 그게 이제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뭐 빈둥지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당연히 우울감을 느끼고 특별히 정말 귀하게 뭐 내 분신처럼 생각하던 자녀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공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게 우울감과 공허감입니다. 예, 우울감과 공허감. 그리고 삶의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 예. 예, 의욕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든. 의욕이 뭐든 하기 싫어지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상에 혼자만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요. 그냥 외로움이 아니고 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네네. 예.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느낌. 예,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의미의 네네. 상실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슬픔이에요. 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몇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그 우울이 슬픔으로 몰려옵니다. 예. 예. 그러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고 그냥 우울을 넘어서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참 나의 이런 약한 모습, 나의 외로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고 나만 또 어렵다고 느끼는 것.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슬프고 우는 것 같으니까. 맞아. 아까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도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335 끼리끼리 잘 다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것들. 그겁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그럼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한 나만 슬픈 것 같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피곤하죠. 에너지가 계속 드레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자도 그냥 편하게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
나는 여기 왜 있고 나는 누구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도 항상 빈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니까 잠 못 자면 또 네.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고 맞아요. 또 작은 스트레스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뭐 잠자기가 힘드니까 잠에 들어도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예. 그 꿈 중에서도 악몽도 많이 꾸는 거고. 아이고, 그럼 시달리네요. 자는 것도 힘들고 안 자는 네. 것도 힘들고 그렇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 거다. 네. 예,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증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체성 혼란은 아이들만 겪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네, 그러네요, 어른들도 진짜. 평생에 겪어내고 그럼요. 또 다시 한번 다지고 또 새롭게 하고 의미를 깨닫고 네. 그런 거네요. 우리 큐스마 오늘 네네. 이 소장님이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네네. 증상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나도 최근에 그랬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 경우 네네. 제가 첫째, 둘째를 이제 보내고 집에서 학교에 보내고. 네, 학교에 보내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떠날 때는 막 울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괜찮네. 이제 음.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내면서 반찬을 해서 이제 나머지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음식을 저녁을 해 먹잖아요, 밥을. 네. 그래서 반찬을 했는데 그 반찬을 보는 순간 갑자기 또 눈물이 나. 그러니까 내가 어머 이거 이 반찬 하다가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반찬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큰애가 좋아했던 건데. 아, 이거 우리 둘째가 좋아했던 건데. 이거를 그곳에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듬과 동시에 누가 수도꼭지를 또 틀어가지고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이 네. 없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그 감정이 또 확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네. 참. 우리 감정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았던 추억들도 감정들이 남아있지만 또 한켠에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기도 했었고 애써 이렇게 묻어놨던 감정들이 네. 또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이렇게 뭘 딱 보면 그렇죠. 생각난다든지 네, 네. 우리 큐스맘은 반찬 이거 먹는 거에 너무 인생에 중점을 두고 살았나 봐요. 아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중요합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 와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막 그리울 때 어디 간데 딱 네. 저희 어머니 스타일로 맞아요. 닭도리탕. 아,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찡. 갑자기 네. 못 먹겠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네. 근데 또 다시 와서 잘 먹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뭐 배고파서 음식을 입에 넣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기 같이 하는 시간부터 해서 네. 준비를 같이 하고 막 뚝딱뚝딱 뭐 도마 똑똑똑거리는 소리부터 해서 네. 자갈자갈 뭐 찌개 끓이는 소리 그리고 뭐 식탁을 이렇게 셋업하는 거 해서 음식을 다 차리고 식구들이 딱 모여 앉아서 이런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음식을 나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게 이제 그리운 거예요. 네. 빈둥지가 되면. 네. 어느 순간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너무 적막한 거예요.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러니까 이 적막감이요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가족들을 좀 더 친근한 표현으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맞아요. 소장님 식구. 방법은 식구. 네. 식구가 그거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네. 일이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막 줄어들고 인원이 한 명 한 명씩 줄어들었을 때 그때 오는 진짜 그 왠지 모를 쓸쓸함은 네.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이들이 5이다 보니까 온 식구가 밥을 먹으면 7명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서 북적북적해 먹다가 큰애 둘이 딱 빠지고
그래도 여전히 5명인데 그게 빈 자리가 크더라고요. 크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네. 좀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요. 네. 뭐 하나에 뭐 작아지고 아니면 어디 리트릿 가거나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비어 있으면 거기 자리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 그쵸? 예. 맞아요. 그렇죠. 비어 있는 너무 그 마음, 크게 허전함. 비어 있는 거예요. 되게 커 보이는 거죠. 애긴데도 맞아요. 조그만 애가 거기 하긴 조그만 애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커 보이나? 그럼 차지하는 거는 더 커져. 막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빈자리가 네. 이게 다 커서 뭐 저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죠. 정말 출가해서 이제 나간다 생각하면 맞아요. 내 자녀 아니잖아요. 야, 결혼하면 그럼요. 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떠나 보내주는 것도 또 부모의 네. 역할인데 네. 어떻게 잘 떠나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제가 이분 사연을 보면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정말 모두에게나 있구나. 왜냐하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짧은 이야기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네, 공감했던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걸 한번 우리 큐스맘께서 좀 읽어주시면은 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했어요.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이 스토리만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너무 네. 오랜만에 들은 스토리인데도 네. 와 진짜 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도 다시 너무 뜨거운 감동이 또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엄마의 그 사랑, 이제 어버이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버이의 사랑만큼 그렇게 고귀한 사랑이 있을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이제 소년 같은 느낌이 아직도 뭐 소년 느낌이 있지만 점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가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돼서. 다른 감동인가 했더니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소년이 아니라 나무의 맞아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뭐 MBTI 이런 거 강의할 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맞는 유형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그분들이
S가 많아요. 센싱. 그러니까 아.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네. 많고 SF들이 많으시는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본인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멍든 천사들 네, 그런 이유가 모르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애쓰기 때문에 그렇지. 팩트적으로 어떤 것들을 현실적으로 주는 거, 내가 희생되는 거를 네. 모르고 이거 하나 잘라주고 이거 하나 잘라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하나하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맞아요. 해주는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또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정말 아낌없이 줘요. 정말 아낌없이 줍니다. 이 세상 아낌없이 주는 뭐 사람들이 뭐 부모만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걸 다 줬으면 좋겠다. 정말 부모로서 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주면 좋겠다라는 말.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 예. 네. 나는 그냥 다 희생해도 좋아. 너희만 잘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바람대로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뭐 이제 직장도 잘 가고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건강한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러려면 떠나야 돼요, 부모를. 네. 겪어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있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네, 네. 아유,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네. 내 품에 있어야 뭐 네. 도움도 주고 네, 네. 그렇다라는데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네. 떠났다가 다시 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언젠가 이렇게 같이 또 할 수 있는 시간들. 네. 네. 우리 결혼하고 다시 이렇게 뭐 그런 나쁜 의미 말고요. 그럼요. 명절 때 또 볼 수 있고. 명절 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가족끼리 뭐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다거나 네네. 이렇게 정한 때 외에 다른 이유로 오는 거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은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은 별로 안 좋은 이유입니다. 근데요,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 느끼는 건 어쨌든 자녀를 떠나 보내면 남는 거는 부부잖아요. 네, 근데 부부가 서로 이렇게 힘든 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의지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풀 수 있다면 네. 그런 사이였다면 이게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같이 해야 할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라 네. 배우자잖아요. 네, 맞아요. 예, 사별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와 계속 가는 거예요.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네. 평생을. 검은 머리가 네.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나요? 흰 머리는 되던데. 예, 하여튼. 어머. 그래서 네, 유머가 아저씨 유머네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야 할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네네. 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해놓는다면 반드시 정체성 혼란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네.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잘 키워놓으면 정말 잘 자라서 잘 크면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사실은 좀 좋아야 됩니다.
네. 뭐 부부관계가 좋다는 게 뭐냐면 평소에 감정을 잘 나눈다. 그 네. 뜻입니다. 어우, 중요하네요. 네. 내 감정이 슬프면 슬픈 대로 얘기 나누고, 기쁘면 기쁜 대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사는 부부들이 네. 빈둥지 증후군을 쉽게 그냥 잘 극복해 갈 수 있다. 네. 네. 둥지에 아기 새들이 자라고 네. 떠나지만 그럼요. 엄마 새, 아빠 새는 남아있네요. 남아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둘이 잘 살아야 되겠네요. 잘 살아야 돼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네. 또 어떻게 해서 좀 잘 극복해 낼 수 있을까?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실제로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관계가 맞아요. 좋지 않아서 이런 감정을 잘 못 나눴던 분들이 지금부터도 너무 그러면 또 어색하기도 하고 네. 네. 네, 하지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다시 돌아와서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덕트 클리닝 상담해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정직한 마음, 바른 눈으로 더 넓고 더 빠르게 세계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곁엔 언제나 AM 1310 라디오 워싱턴이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극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이분에게 또 실제적인 네, 도움이 네. 되는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취미 생활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좀 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제 결정해주는 것들인데 그 중에 변수가 최소한 적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혼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 음. 요즘 뭐 뛰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러닝,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짐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예전에 네. 뵌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네,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네.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아, 그 좋죠. 자녀들이 다 떠난 그 그리움을 네, 그림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멋지십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 키웠던 그런 막 풍경들 있잖아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네. 장면들을 네. 이렇게 그리시면서 네네. 소위 말하면 예술로 뭔가 이렇게 그리움을 승화. 시킨다라는 와우. 느낌으로 멋지십니다. 그래서 막 전시회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점점 이제 그림 실력도 늘어나시고 네네. 자기를 잘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거기에 또 굉장히 만족감 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 분이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예. 그래서 집에 한 켠에 화실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그리시는데 참 멋지시다. 네. 멋지신 거죠. 정말 네. 너무 멋지시다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네. 네. 그 빈 마음을 다른 걸로 이제 채우고 네. 그러는 가정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취미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지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못 하고 계셨던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조금 더 넓혀 가시는 게 좋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되게 어려운 관계들 말고라도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정기적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힘든 이야기들, 기쁜 이야기들을 나누고 네. 그런 관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 욕하는 분들 절대 만나시면 오히려 더 속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런 분들 말고 좋은 이야기들, 편안한 이야기들, 또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신 나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 이런 빈둥지 이것은 금방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떠남으로 인해서 빈 그 둥지를 네. 자기 자신으로 채워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 둥지를 저는 좀 재정리하고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보내고 그 아이들 방을 좀 싹 청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실이나 이제 뭐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커튼 색깔을 한번 바꿔준다든지 좀 새롭게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작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이 됐던 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뭔가 좀 새롭게 네네 맞아요. 네, 지금하고는 다른 어떤 환경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네. 네. 네,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나 자녀가 출가하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네. 누구나 그렇다. 그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뭐 약하게 느끼시는 분도 사실 빈둥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작게라도 상실감이 있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인식. 예,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게 기회다. 그동안 내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다. 네. 네. 그리고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할 때다. 써야 될 때다. 예, 네. 그렇게 기회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빈둥지가 생겼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뭔가를 채우려면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녀들로 꽉 찼던 어떤 부담감들에서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네. 그분에게 조금 자유함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무언가를 또 찾아낼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렇죠. 제2의 네. 인생이죠. 네. 네. 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또 우리 소장님, 네. BBCC 상담센터 소장님, 정우현 소장님,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스맘, 네. 이분을 위해서 또 좋은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나의 어떤 모습을 좀 발견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기까지도 또 마음의 위로도 가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들이 필요하시겠지만 분명히 그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빈둥지가 된 느낌을 느끼시는 당신은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허전한 겁니다. 그 헌신에 대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당신은 모두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실 자격이 되십니다. 위대한 엄마, 아버지여 자녀를 키우신 그 고귀하고 위대한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둥지를 떠났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없어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빙글에 웃음을 지을 테니까요. 그들은 멀리서 자기들이 없어도 엄마 아빠가 다른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때 그들도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감동이 좋은 그립니다. 말씀이네요. 네. 이분에게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엄마라고 하는 부담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네네, 부담감을 맞아요. 내려놓고 이제 나를 찾아가는 아까 아낌없이 주는 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시 소년이 되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떠난 자녀들도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하고 바라볼 텐데 엄마 아빠의 그런 씩씩하고 그런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아이들이 그거에 힘을 받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멀리서 보고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어르신들 보면요.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에 그 나으실 때 그러면 다 우세요. 90세 맞아요. 하는 왜 우시냐면 본인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자녀들 다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 아시니까 마음 편하게 또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스맘 오늘 마지막으로 어땠어요? 한 말씀만. 네, 오늘 저는요 이 힐링홀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의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만 항상 매 시간마다 저를 항상 위한 시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위로가 있고 치료함이 있고 그런 회복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그 마음 나누고 공감하고 또 함께 방법들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